2019년 3월 13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맞는 말 했는데요 하는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일이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로서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연설한 내용과 관련을 해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이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제소를 한 것인지와 그것이 과연 합당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시정연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나 원내대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문제, 가계 경제 문제, 그리고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문제,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군사력을 축소하려는 문제, 그리고 내로남불, 측근 비리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의혹을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 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요, 어느 정도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 비판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어디서 발끈을 했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나 원내대표가 발언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마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한테 항의를 하고 아주 천극과 같은 황당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핵심을 잘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나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이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2018년도 9월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김정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동안 그에게는 사실상 대변인처럼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하는 그런 보도자료에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마치 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맞잖아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통령도 이 부분 직시하고 정확하게 행동해라 하고 지적해준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나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한다? 이 부분 제가 봤을 때는요, 번지수 잘못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민주당이 지금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문재인 대통령 그런 말 들을 만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무조건적인 남북 경협사업 추진하자.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요, 김정은이 북한 핵시설을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것과 특히나 핵시설 증강을 했다는 것까지도 드러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지적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남북 경협사업,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하면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야기하시는 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도 문재인 대통령 이런 의심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요구하는 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것도 그래요. 이 김 후보자 천안함 사건 관련해가지고 5.24 조치만 잘못된 이야기가 했는 줄 알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오늘은 또 유엔사 해체도 건의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북한이 요구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하시는 것. 또 한미연합군사훈련 대폭 축소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라고 했던 UFG 훈련이라든지 아니 KRFE 훈련이라든지 모든 훈련들이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19-1, 19-2 동맹이라는 훈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들 공격 훈련 없이 방어 훈련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훈련까지도 무력화시키시고 이 모든 거 김정은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시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 들었다고 이 발끈하실 부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세계 언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거 정확하게 직시하시고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도 아주 가관입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이 작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조선일보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국회의원 주관으로요, 지금 국회에서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작품전에 나온 작품 중에 한 작품입니다. 박문엽이라는 작가의 첫 샘물이라는 작품인데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일성은 정전협정이 맺어진 뒤 7일 만인 1953년 8월 3일 강선 제강소를 찾았다. 이후 40일 만에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합심해서 첫 샘물을 만들어냈고 이에 감격하는 노동자들의 모습이 이 그림에 담겼다 하는 게 이 작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작품이 우리 국회에 걸려 있어야 됩니까? 이거 평화통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 선전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갓구글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말 구글에 들어가면 사진이나 그림을 못 찾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구글에서 이 그림 찾아봤더니요, 이 그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 한 개 나왔습니다. 정말 이런 그림 올려놓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통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국회에 사진을 걸어 놓으려고 했다면요, 이 포항제철에서 첫 샘물을 뽑아내서 우리가 산업화를 이룬 그런 역사를 기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김일성 찬양하는 그런 그림을 걸어놓고 평화통일을 운운하십니까? 그거야말로 위장평화고요. 얘 속담에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쳐매지 말고 배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의심사실 짓을 하십니까? 자꾸 이런 부분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세계에다 보여주니까요, 이 세계 언론들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심사실 짓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와중에 청와대의 행보도 또 황당합니다. 뭐냐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이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국민이란 표현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 40%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40%의 지지층 빼놓고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국민이란 표현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됩니까? 이 부분 김의겸 대변인 잘못하신 겁니다. 이 부분 바로 시정하시고요, 잘못하셨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국민들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야기도 또 황당해요. 뭐냐면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원수 모독죄? 이거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든 것을 동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기 이전까지는요, 대통령직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직은 되어 있었지만은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 어떻게 했습니까? 촛불 집회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코스프레 된 인형에 화형식하고 이러는 거 보면서 같이 웃고 동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그 부분도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없어져 버린 국가원수 모독죄라는 죄를 가지고 나온 그 이해찬 대표의 발언도 황당하지만, 정말 국가원수 모독죄를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은요, 민주당 의원들 어느 정도 절반 이상은요, 정말 국가원수 모독죄로 다 처벌받아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중진의 정치인, 아니 원로의 정치인이시지 않습니까, 이해찬 대표? 이런 부분 잘 생각하고 정중동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같이 더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발언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특히나 저 이해찬 대표께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국회 본회의 시작 전에요, 나경원 원내대표 무슨 이야기 할지 개인용 PC 통해가지고 확인하셨잖아요. 그래놓고서 마치 그 발언이 나올 때 발끈하는 것처럼 그렇게 각본을 짜신 거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 제 생각은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을 통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 그래도 이건 그래도 비교적 봐줄만 하다라는 그렇죠? 정말 쇼 기가 막히게 하셨네요. 이번에도 국민들에게 이런 모습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런 부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많은 이야기도 하고 싶지만 이 나 원내대표의 전문에 드러나 있고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가 로베스피에르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이 로베스피에르의 글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한 단두대 위에서 처형당한 프랑스 혁명가 로베스피에르. 자신이 만든 단두대에 목이 베이는 그 순간 단지 그는 그날의 20번째 재물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혁명가도요, 자칫 정치를 잘못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고요,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관심 밖에 나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경종을 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나경원 원내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번 연설과 관련해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결집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리고 연설 내용으로 봤을 때도요,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조목조목 잘 짚어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그 발언 이후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하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위너가 됐다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드레스 코드도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차분하면서 아주 강력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드레스 코드가 아마 이날의 연설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9년 3월 13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오늘은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맞는 말 했는데요 하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다행인 것은 정치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이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생기고 있고, 이번에 나 원내대표가
또 보수 우파를 결집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서 정치가 균형이 잡혀가는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아무쪼록 향후 행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